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사계절 밥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겪는 문제, 쓰고 남은 식용유를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튀김을 하고 나서 남은 기름, 그냥 버리기 아깝죠. 하지만 재사용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식용유를 안전하게 재사용하는 방법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름을 아껴 쓰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쓰고 남은 식용유,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할까? 요리를 하다 보면 기름을 사용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튀김 요리를 한 후 남은 식용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버리자니 환경에 해롭고 다시 사용하자니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오늘은 쓰고 남은 식용유의 보관법과 빠르게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쓰고 남은 식용유, 그냥 다시 써도 될까? 남은 식용유를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기름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식용유는 한두 번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을 먹는 것은 건강에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산패되면 산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유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섭취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생성. 산패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생성. 산화가 일어나면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미드나 벤조피렌 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패된 기름을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름의 산화가 진행되면서 소화가 어려운 불완전한 지방산이 생기는데 이는 소화불량,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 촉진. 산화된 기름은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관절염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산패된 기름의 유해 물질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에 취약해지고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기름은 가능한 한 신선하고 한두 번 재사용 후에는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름을 재사용할 때는 항상 상태를 점검하고 변질된 기름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기름. 튀김 후에 색이 많이 변하지 않고 맑은 상태이며 심한 탄 냄새나 찌꺼기가 많지 않은 경우, 적절한 온도에서 가열하여 연기가 나지 않았던 기름이 좋습니다. 재사용하면 안 되는 기름. 어두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기름, 끈적거리거나 점도가 높아진 기름, 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기름에서 연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재사용할 경우에도 최대 2~3번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가열한 기름은 산화가 진행되어 트랜스 지방과 발암물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고 남은 식용유 보관법. 남은 식용유, 이렇게 활용하세요. 첫 번째, 요리에 다시 사용하기. 남은 식용유는 깨끗하게 걸러내면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오믈렛, 팬케이크, 계란 프라이 등 부침 요리에 사용 가능하고 나물볶음, 감자볶음, 고기볶음에 사용해도 됩니다. 생선구이, 고기 구울 때 조금씩 사용해도 좋아요. 남은 식용유 빨리 소비하는 방법. 기름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은 식용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기름기 많은 요리에 활용하기. 남은 식용유는 다시 튀김용으로 사용하기보다 볶음 요리나 부침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침개, 전, 오믈렛 적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여 전을 부치거나 오믈렛을 만들 때 사용하세요. 나물볶음, 감자볶음, 고기볶음 등에 활용하면 기름을 효과적으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름 코팅제로 활용하기. 남은 기름을 음식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제 조리기구 관리 후라이팬, 무쇠팬 등의 기름을 얇게 발라 녹방지용으로 사용하세요. 나무 도마와 손잡이 보호나무로 된 도마나 주방 도구에 기름을 바르면 건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반려동물용 모기 퇴치제 식용유를 물과 섞어 모기가 잘 서식하는 곳에 뿌리면 모기 유충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물 광택제 나뭇잎을 닦을 때 소량의 기름을 묻혀 닦으면 잎이 윤기나고 먼지가 덜 붙습니다. 넷째, 친환경 폐기 방법. 기름을 꼭 버려야 한다면 그냥 싱크대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배수관이 막히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문지나 휴지에 흡수시켜버리기. 우유팩에 흡수시켜버리기. 전용 폐식용유 수거함 이용하기. 남은 식용유는 그냥 버리기보다 재사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재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기름을 재사용할 때는 튀김 찌꺼기를 거르고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주방과 생활 속 활용법. 조리도구 무쇠 프라이팬이나 철제 냄비 등에 기름을 얇게 발라주면 녹방지 효과가 있어요. 나무 도마나 나무 주방 도구에 바르면 보습 효과가 있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이 삐걱거릴 때 경첩에 소량 바르면 소음 방지에 효과적. 가구 서랍이나 장롱문이 뻑뻑할 때 살짝 발라주면 부드럽게 열려요. 네 번째, 가죽 가방이나 지갑, 신발 등에 소량 발라 닦아주면 광택 효과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기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환경을 생각한 활용법. 물이 고여있는 곳. 소량 뿌리면 모기 유충장구벌레 번식 방지 효과가 있어요. 또 식물 광택제로도 좋습니다. 넓은 잎을 가진 화분 몬스테라, 고무나무 등 잎에 소량 발라 닦으면 먼지가 덜 붙고 윤기 있는 잎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밖에 남은 식용유를 휴지나 신문지에 적셔 불쏘시개로 사용하면 바비큐, 캠핑, 장작불 피울 때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 버릴 때는 이렇게 버리세요. 싱크대에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신문지, 키친타월에 흡수 후 일반 쓰레기 배출하고 우유팩,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또 폐식용유 수거함 이용합니다. 기름을 재사용하려면 적절한 보관이 필수입니다. 보관이 잘못되면 산패 속도가 빨라지고 기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채나 거름망을 이용해 남은 튀김 찌꺼기를 걸러내고 커피 필터나 면포를 이용하면 더 깔끔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 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패하므로 유리병이나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기름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산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도 가능하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기름이 뿌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식용유는 재사용 가능하지만 너무 여러 번 쓰면 산패 위험이 있어요. 요리뿐만 아니라 주방 관리, 가구 윤활제, 해충 퇴치, 불쏘시개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버릴 때는 환경을 고려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더 이상 활용할 방법이 없다면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이제 남은 기름, 그냥 버리지 말고 똑똑하게 활용해 보세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만나요.